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없는 게 부자다, 빚이 있으면 거지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빚이 있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어느 가구가 빚이 6억이랍니다. 빚이 6억인데 이제 이자로 내는 돈이 312만원. 뭔가 하고 봤더니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보험약관대출이 있고 마이너대출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종류의 대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3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외벌이 가장이잖아요. 가끔씩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부동산 관련한 조사를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이제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월에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원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를 한 15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 구간에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됩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150에서 200 정도를 원리금으로 낸다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큽니다. 되게 빡세다라는 거죠. 과연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300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자로 300 더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잡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는 투잡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정으로 투잡을 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빡빡하죠. 그럼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움찔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어떻게 사나, 어떻게 그렇게 빚을 내고 월에 300씩 이자를 낸다라는 거, 그냥 웬만한 보통 직장인들이 그냥 한 달에 버는 돈을 갖다 준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 그러고도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냥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걱정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죠. 참 막막합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빚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빚을 냈을까? 뭐 돈 번다고 하니까, 집 사면은 시세 차익으로 50억 번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근데 착각하는 게, 부동산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실현해야 그래야 나의 자산인 겁니다. 그냥 계산했을 때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 자산액으로 그걸 자신의 재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는 말입니다. 물론 저금리 때는 대출을 내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고, 고금리 시대에는 최대한 현금화해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고금리든 저금리든 저는 생각할 때 현금 흐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10일날 들어오고, 뭐 15일날 월세 들어오고, 뭐 20일날 배당 이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예시입니다. 예시. 그런 식으로 월에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이제 외부 활동들을 좀 해서 외부 활동으로 인한 소득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3번 가면, 한 번 갈 때 대략 세금을 제하기 전에 한 30만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달에는 세금을 제하기 전에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겨요. 그럼 그게 한 번에 똑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월급은 언제 들어오고, 뭐 외부 활동으로 인한 그 상담료나 아니면 자문료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오고, 이러면 괜히 제가 세계 부자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누구는 고작 90만원 들어오는 가지고 되게 유세부리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되게 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든든하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져서 대출을 300만원이나 이자를 내며 산다라고 하면 그거 보통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감당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매월 300만원의 빚을, 이자를 등에 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0을 벌어도 300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600 벌어서 가능하겠냐고? 아닐 거예요. 700, 800 벌어야 될 거예요. 근데 700, 800 벌으려면 보통 시장에 들어가서 일해서 그것만큼 받는 게 가당키는 하냐고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실수령으로 700 받으려면 연봉 얼마야 됩니까? 1억도 안 됩니다. 1억 받아도 700만 원 못 받아요. 한 1억 천 정도 받아야 될 거예요. 700, 800 받으려면 650 받으려면 1억 한 1억 한 2, 3천 받으면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 700천 되겠죠. 750만 원, 700 몇십만 원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로 300만 원 내는 사람이 실수령으로 월 700을 받는들 풍족하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따져보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많이 막막하고 많이 빡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부들져서 대출 이자로 300 몇십만 원 내면 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계속 못 산다. 3개월, 6개월, 1년 더 지나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나 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자 못 내가지고 시벌 경매 처분 당하거나, 아니면 압류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상황이 닥칠 거다라고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빚지지 마라.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해라. 그리고 최대한 현금 흐름 확보해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채권을 1,000만 원을 가지면 채권 이자가 7%라고 하면 단순 계산해서 세금 제하기 전에 얼마입니까? 70만 원 생깁니다. 70만 원. 70만 원이 적은 돈이요. 적은 돈 아닙니다. 5천만 원이면 5치 35 이러면 1년에 350만 원이 생깁니다. 7%이기 때문에 1억이면 700만 원이 생깁니다. 채권으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700만 원. 월로 치면 대략 한 60만 원 가량의 이제 추가 소득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그러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으로 수입 흐름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잘 좀 움직여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게 빚을, 이자를 300씩 내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서 빚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든 무언가를 처분하든 서둘러서 좀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또 다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살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